안녕하십니까. 커말 1급, 2급 필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본 강의 들어가기 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효과적으로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초보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공하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무작정 강의 듣지 마시고요. 사이트에서 합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보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이제 짧은 시간 투자해서 모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축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험은 이제 상시 시험이 있고 그리고 정시 시험이 있습니다. 차이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시 시험을 거의 응시를 하시는데 왜 상시 시험을 응시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제공해드리는 인강학습 계획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급 같은 경우에는 4주 정도면 합격할 수가 있고요. 2급은 한 3주 정도만 시간 투자하시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합격을 위한 특별한 학습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제도 및 상시 시험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은 이제 정시가 있고요. 그리고 상시가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회 정기 시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 날짜에 여러분들 응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시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각 지역별 상공회의소에서 상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날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정이 별도로 발표되지는 않습니다. 상시 같은 경우에는. 정시는 이제 매년 발표가 되죠. 그래서 만일 응시를 하시려면 수험생 분들께서 직접 시험 일정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을 조회를 해야만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상시 시험을 이제 조회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에 먼저 접속을 합니다. 자, 접속을 해서 원서 접수 메뉴에 가시면은 상시 검정 인터넷 접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메뉴의 위치들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서 접수에 가서 상시 시험 찾으시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은 바뀌는 내용들은 사이트에서 계속적으로 FAQ 게시판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 조회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십시오. 그러면 종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시험장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현재 그 날짜별로 해서 마감이 되었는지 인원이 몇 명이 응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자, 보여지면은 여기서 이제 접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원서 접수할 때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습의 80% 정도가 되었을 때 미리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00% 만약 시험 준비가 다 끝났잖아요. 그죠? 시험 준비가 끝나고 원서 접수를 하려면은 바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학습이 끝났다. 그러면은 학습이 이제 완료가 되는 시점을 대충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날짜에 원서 접수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시험일 바로 다음날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상시 시험을 보는 이유가 일단 시험도 자주 있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바로 발표가 나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활용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불합격했을 때는 10일 뒤에 원서 접수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원서를 접수를 해서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응시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정시 시험보다 상시 시험이 여러모로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응시 방식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응시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시가 좀 더 어려워요.
정시가 좀 더 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익숙한 시험지를 주어지고 시험지에다가 OMR 카드로 마킹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응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가 없습니다. 자, 시험지가 없고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CBT 방식이에요. 컴퓨터 화면에서 문제를 보고 정답까지 체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도 없고요. OMR 카드도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험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필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필기를. 펜을 들고 컴퓨터 화면에 필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별도의 이면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계산 문제 같은 것이 나오면은 여러분도 그냥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상시 시험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계산 문제 등을 풀이하기 어려운 방식이므로 학습 시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 응시가 자유로운 이제 상시 시험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상시 시험에 맞도록 이제 학습을 한다. 그렇게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지가 없다, OMR 카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과 동일한 CBT 방식으로 마지막에 복습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라든지 프린트물을 가지고 직접 밑줄도 긋고 뭐 계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것은 평소에 그렇게 학습을 하시고요. 마지막에는 화면에서 문제를 보고 화면에서 문제를 바로 풀이를 하는 그것을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 사이트에서는 그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CBT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이제 그 강의마다 오른쪽에 기출문제라는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각 강의마다 그 강의에서 관련된 출제된 그 기출문제들을 아래와 같이 CBT 방식, 컴퓨터로 이제 보는 방식으로 해서 바로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정답도 체크할 수 있도록 나오고요. 답안 제출하게 되면 채점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눈으로 문제를 보고 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커말 1급을 응시를 할까? 커말 2급을 응시를 할까? 질문을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커말 1급이요. 커말 2급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이 있잖아요. 커말 2급도 필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뭐 2급 공부하는 거에서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1급 준비됩니다. 근데 문제는 실기예요. 실기에서 거의 2급에 투자되는 시간에 한 두세 배 정도는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1급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학습량이 1급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급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이제 난이도 비교 및 이제 추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1급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만큼 그만큼 이제 활용을 이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그래서 공무원 가산점이라든지 취업 스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1급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어떤 이 자격증을 이용해서 활용하기보다도 컴퓨터 자격증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 컴퓨터 관련해서 자격증을 하나 가지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2급을 준비를 하십시오. 2급 준비하시고 다음에 1급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커말 1급 필기 취득하게 되면은 2급 필기 시험은 이제 면제가 돼요. 자, 이것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급 필기를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1급 실기를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1급 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회를 하는 거예요. 우회. 그래서 1급 필기를 합격을 하고요. 그다음 2급 실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급을 먼저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1급 실기를 보는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면은 이제 1급하고 2급을 모두 이제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급을 보시다가 1급 실기에서 계속 불합격을 한다. 그런 분들은 이제 2급, 그 다음 다시 1급 순으로 그렇게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부담감이 좀 덜 합니다. 1급이 상당히 어려워요. 1급 실기가. 자, 그 다음 커말 필기 학습 시 커말 실기도 함께 공부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필기 준비할 때 실기 물론 같이 공부하면 좋죠. 필기에서 배우는 내용이 실기에서 그대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필기를 여러 번 불합격하실 경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프로그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기하고 실기를 함께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분들은 10% 내외일 거예요. 10% 내외가 되고요. 자, 커말에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다형이 되고요. 실기는 실습형의 시험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출제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제 필기 강의만 듣고 준비하셔야 학습에 대한 혼란이 좀 적습니다. 적고요. 그리고 제가 필기 강의지만은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실습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기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실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이해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실기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시험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필기는 4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란 내용이 있는데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통해서 읽어 드릴 수 없는 데이터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읽어 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냐, 뭐 맞나 틀리나 이런 것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기 시험에서는 어떤 그 파일이 주어지고요. 이 파일을 이용을 해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지식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물론 실기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만일 실기를 통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러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관련된 문제들은 풀이가 더 쉬울 겁니다. 개념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 필기 시험을 처음 준비할 때는 필기와 실기를 동시에 학습하는 것이 부담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학습량이 많아지면 심리적인 부담도 커지죠. 자, 이런 심적 부담은요. 공부하기가 싫다, 공부량이 많다, 시간은 없는데 어떻게 다 보지, 이런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본다는 생각을 일단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이제 저와 함께 프로그램 과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프레드시트 일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일반 과목에서는 실습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필기 시험만, 그 필기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그 출제 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출제 기준을 보시면은 이제 컴퓨터 일반이라는 이제 과목이 있죠. 컴퓨터 일반의 과목 보시면은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해서 컴퓨터의 원리, 개념, 분류, 표현 처리, 구성, 구조 뭐 이런 그 어려운 내용들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컴퓨터 일반을 공부하게 되면은 대부분 첫 번째 교재를 보시든 강의를 보시면은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이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예요. 근데 이거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눈높이에 맞도록 공부하려면 이것을 먼저 공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저는 이제 강의 순서를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제 사이트를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의 순서대로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윈도우즈 7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윈도우즈 7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는 것이 운영체제 윈도우즈 7입니다. 윈도우즈 7은 매번 여러분들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즈 7을 통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고요. 여기서 이런 거구나.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개념을 잡고요. 그 다음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무엇이고 소프트웨어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윈도우즈 7이 컴퓨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냥 암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컴퓨터를 이제 배웠다. 그러면 인터넷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씩 어려운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하는 중에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매 강의마다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 자, 목차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의가 시작이 되면요, 뭐 첫 번째 강의다, 뭐 윈도우즈 7에 대해서 뭐 기초 강의다. 그러면은 자, 윈도우즈 7의 기초
강의 내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건데, 바로 이래 강의가 시작을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오는 시간이 그만큼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큰 숲을 그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배우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목차를 통해서. 그래서 목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라고 간단하게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전달해드리는 정보를 바로 흡수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해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해설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해설을 충분히 이제 설명을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복습할 때는 교재만으로도 복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판에서 장치 및 프린터다. 그러면 프린터를 설치하는 순서를 이렇게 다 설명을 붙여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내용만 보시고도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도 복습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이렇게 큰 별을 이제 표시를 하고요. 출제 빈도가 낮은 것은 이제 별표를 뭐 2개, 3개 이렇게 할 거고요. 조금 많다 그래도 그럼 5개. 별표 작은 거 5개보다 더 많다 그러면 큰 별표를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할 때 짧은 시간, 시험장 가서 바로 복습을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복습을 해야겠다. 그럴 때는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부터 먼저 보셔야겠죠. 그래서 별표가 큰 것부터 해서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스프레드시트 이제 문제인데요. 정답이 이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1번, 2번, 3번, 4번, 1번은 왜 틀린 것인지 이런 설명까지도 다 교재에 포함을 했습니다. 복습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비전공자를 위해서 개념 설명을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일반 중에서 데드락이라는 이제 용어가 시험에 나옵니다. 뭐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냥 뭐 컴퓨터 용어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개념 잡기가 어렵습니다. 뭐 프로세스가 어떻게 하고, 웨이트하고, 홀드하고, 뭐 점유하고, 요청하고, 자원 1, 자원 2, 자 이런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어렵죠. 자,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자원이란 것은 게임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프로세스는 어떤 작업을 하는 주체가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신짱구 그림 붙였고요. 그 다음 신짱아 그림 붙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애가 이 자원 때문에 싸워서 시스템이 정지되는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데드락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암기는 사실 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단축키가 시험에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왕이면은 그죠? 암기할 거리를 줄여서 쉽게 기억을 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뭐 컨트롤 C 뭐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C가 카피 C 생각하시면 쉽게 이게 복사기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 자 컨트롤 X 같은 경우에 잘라내기죠. 자 X 가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컨트롤 V 같은 경우에는 붙여넣기입니다. 붙여넣기. 그래서 붙여넣기에 비읍 생각을 해서 V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컨트롤 Z 같은 경우에는 실행 취소하는 겁니다. Z는 0이죠. 되돌린다, 취소한다 그런 개념으로 또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컨트롤 A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선택하라 그런 이제 기본 단축키가 되는데 A에 All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버튼이 키보드에 있습니다. 있는데 자 프린트 스크린하고 Alt 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은 현재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활성화되어 있는 창을 캡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라는 의미가 액티브 A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lt하고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은 절대로 실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F2번. 자, F2번은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F2번에 2자, 숫자 2 하고 이름이 2.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F5번 같은 경우에는 까마귀 5자 생각해서 새를 연상을 하게 되면은 F5번은 새로 고칩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은 눈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급적이면 이제 그 실습 과정은요, 크게 확대해서, 이와 같이 크게 확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좀 장시간, 학습을 하셔도, 그 어떤 그 눈 피로도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폰트의 사이즈가 작게 되면은 더더욱 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확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진행 순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컴퓨터 일반 과목 같은 경우에는 먼저 목차 말씀을 드렸죠. 자, 목차 먼저 설명을 드려서 큰 숲을 그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론 설명.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휴지통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드리는데, 자, 휴지통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쭉 설명을 드려요. 자,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들어가는 것은 기출풀이입니다. 바로 기출풀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이렇게 휴지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실습을 통해서 개념 설명드리면은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한다는 것과 문제를 풀이한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를 하고요. 자,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제대로 실전에서 문제 풀이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 풀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해설 없이 문제 보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CBT로 복습하는 순서대로 그렇게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스프레드시트 일반하고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실습형의 이제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과목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엑셀 같은 경우에 데이터 통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바로 문제 풀이하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 물론 필기지만은 그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실습을 할 겁니다. 실습을 해서 이런 것이 데이터 통합이구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 통합을 해서 어떻게 자료가 처리가 되는 거구나. 먼저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습을 하고 기능 이해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출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CBT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 동영상 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영상 뷰어에 보시면은 속도 조절 가능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속도로 해서 듣기보다도 이제 배속을 조금 높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물론 이해도가 좀 떨어지신 분들은 따라가기 힘들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빨리 이해하시는 분들은 시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 조절도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크기. 가급적이면 크게 해서 작업하면 좋을 거고, 그리고 작게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모니터에 동영상 화면 하나 띄우고, 그 다음 작업창을 또 하나 또 띄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영상 보면서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 띄우고, 강의 하나 띄우고 이렇게 보실 건데, 그때는 그 동영상 화면을 좀 작게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작게 줄이거나 크게 하거나 뭐 전체 화면을 하거나 여러분들 편하게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북마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북마크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쭉 듣다가 자, 여기까지 강의를 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화면 이제 멈춰진 상태고 컴퓨터를 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부터 해서 클릭을 해서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좀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습할 때 좋겠죠. 복습할 때 내용을 그 북마크의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 내용만 클릭을 해서 바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앞뒤로 이동을 하고 볼륨이라든지 스탑, 뭐 정지하는 기능, 시작하는 기능 쉽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강학습계획표, 자, 예시 그 표가 되겠습니다. 1급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4주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 자, 그것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1일차는 1강하고 2강을 들으십시오. 자, 1강은 강의 시간이 얼만큼 되고 2강은 어떻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습을 위한 조언,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고요. 강의가 이제 여러분들 학습이 다 끝났다. 그럼 진도 체크 부분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출력을 해서 모니터 옆에 두시고 체크를 하면서 좀 더 여러분들 자기 주도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일정을 잘 계산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험 날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그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서 그 학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합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 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합격을 위한 특별한 학습 관리 시스템.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제 특별한 학습 관리 시스템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은행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키워드별로 해서 주제별로 해서 분류한 분류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1강 같은 경우에 1강을 들었다. 1강에서 윈도우즈 7에 대한 그 기능 중에서 뭐 휴지통에 대해서 배웠다. 자, 그럼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이제 그 회차별로 해서 쭉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 기출문제 중에서 휴지통과 관련된 문제들만 제가 키워드별로 해서 주제별로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1강을 듣고 이 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휴지통과 관련된 문제들만 쭉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집중력을 가지고 문제 풀이할 수 있을 거고, 같은 문제는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회 뭐 100문제가 있다. 100문제가 있으면은 자, 휴지통과 관련한 100문제가 있다라면은 그 중에서 분명히 중복되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50문제로 주로 들게 되면은 100문제를 반복해서 보기보다도 50문제만 깔끔하게 보시고 이제 시험장 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또 될 겁니다. 그리고 함수 특강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만 이제 제공해 드린 그런 자료가 될 겁니다. 이제 필기가 됐든 실기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엑셀이에요. 엑셀. 자, 엑셀 스프레드시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필기에서 자, 과락이 잘 발생을 합니다. 과락 발생 잘하고요. 그다음 실기에서는 엑셀 때문에 불합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함수예요. 함수. 함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특강으로 해서 모든 출제되는 출제 범위에 있는 100% 그 함수의 사용 방법, 그리고 어떤 그 실습을 한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기에서는 과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실기에서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기에서 그대로 또 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기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자, 함수 특강을 특별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판 교재에 이제 해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인강학습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이제 학습 그리고 복습 가능하도록 모바일 무료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mp3 파일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다 보시면 되겠지만은 그냥 귀로만 듣고 이제 공부를 또 원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p3로 해서 파일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시 시험에 대해서 좀 강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상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상시 시험에 맞는,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FAQ 게시판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시 문제를 이제 복원하는 게시판이 또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는 없죠.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제 실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정보가 상당히 여러분들 실기 들어가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상시 시험 형식으로 해서 CBT 시스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개념을 잡으셨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해서 강의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강의를 듣고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렸죠. 그 방법대로 꾸준히 한번 학습을 해보십시오. 한 번에 다들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